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앞으로 배우는 거 일단은 간단하게 목차 알려드리고 그 다음 시작해 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제 공수2 할 건데 공수2가 크게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도형 파트고 두 번째는 함수 파트로 나눠져 있죠. 도형은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는 평면 좌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직, 방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원방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도형의 이동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도형의 파트가 끝나면 사실상 이제 함수인데 사실 집합도 함수죠. 집합 있을 거고 명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함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리, 무리 요렇게 유리, 무리 요렇게 총 5개 4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도형 이동까지 도형 파트는 다 들어갈 거고 이제 집합에서 집합의 연산까지냐 연산을 안 넣냐까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상당히 이제 좀 라이트하다 보니까 집합은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너무 헤비해져서 이제 집합의 연산까지는 들어가주면 안 들어간대? 아 그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50%에서 50% 조금 넘는 거고 사실상 얘네만 다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는 이쯤에서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나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는 평면 좌표고요. 평면 좌표 천천히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좌표입니다. 일단 평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수직선이에요. 근데 수직선은 X축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직선의 장점은 뭐냐? 바로 0이라는 놈의 기준을 잡으면 0보다 오른쪽은 플러스,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라는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럼 이처럼 대소관계가 명확할 때의 장점은 뭐냐면 A점이 7이고 B점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A와 B 사이 거리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큰 데서 작은 걸 빼니까 7에서 누구를 빼주면 된다? 마이너스 3. 그래서 길이는 10이야 라고 말한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7이 마3보다 크다라는 게 확실시 보일 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A가 X가 나오고 그 다음 B가 Y란 놈이 나왔을 때는 멘붕이 오더라. 왜?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정석대로 풀으려면 경우의 수를 3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Y보다 크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큰 데서 작은 걸 빼니까 X 빼기 Y고 두 번째, X와 Y가 같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2개 뺐을 때 0 나오니까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거고 세 번째, Y가 X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큰 데서 작은 거 빼니까 Y 빼기 X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 건 너무 무의미하다 이거지.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위에 바라는 걸 붙였다는 건 길이를 뜻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수학에서 길이, 부피, 넓이 이런 것들은 뭐가 존재하지 않죠? 음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방향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이미 걸려 있어. 그럼 따라서 A, B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건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어차피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대소 비교를 모를 때는 아무 데서나 빼고 절대값을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음수가 나오더라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수고 어차피 양수에서 음수 빼면 양수 나올 거니까 걱정 없이 x 빼기 y의 절대값이 a, b 사이의 거리와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수직선이고 이제 두 번째로 수직선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좌표평면이죠. 이제 좌표평면은 말 그대로 X축과 Y축이 2개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A가 4,1이 나왔고 B라는 점이 마이,5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A와 B를 대소비교가 가능하냐라는 거지. 대소비교가 불가능하더라. 왜? X좌표만 봤을 때는 당연히 A가 크고 Y좌표만 봤을 때는 B좌표가 큰데 그럼 누가 더 클 거야 라고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 따라서 어디서 빼서 길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얘는 A, B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존재하더라 라는 거지.
그 공식이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얘를 A, B, 얘를 C, D라고 한다면 아무 데서나 뺀 걸 제곱하고 두 번째는 B에서 D를 뺀 거를 제곱한 다음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공식도 공식인데 얘가 사실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 수학자 이름을 딴 무슨 공식? 피타고라스에서 사실 나온 거다라는 거지. 어떻게 저게 선생님 피타고라스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A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B가 있었다 이거야. 그럼 얘가 A, B고 얘가 C, D라고 한다면 A, B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A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긋고 B에서 X축과 수직인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얘를 C점이라고 두면 C점은 A좌표와 Y좌표가 똑같을 거고 C점은 B의 X좌표와 똑같을 거니까 얘가 C, B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 B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 사이 거리를 C에서 A 뺀 거, 요 거리를 D에서 B 뺀 거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에서 C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D 빼기 B의 제곱에 루트랑, 이게 A, B의 전체 제곱과 같더라라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길이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A,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여기다 루트를 씌운 양수 C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D 빼기 B의 제곱과 같고 이 식은 결국 요 식과 동일하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사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지금 1번, 2번 내용을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외심이죠. 외심. 자, 외심과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은 뭐가 있죠? 내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 외자. 하은아, 외자가 무슨 외자지? 바깥외자. 그럼 다른 외자 아무거나 말해봐. 없지 어차피. 그래서 난 신기했어. 물어보면 한자 다 대답하더라고.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바깥외자 말고 아는 외자 있니? 내자는 하은아 무슨 내자? 그거 말고 다른 내자 말해봐. 자, 너네들 똑똑한 게 아니었어. 아는 게 저거밖에 없었던 거야. 자, 가보도록 할게. 자, 그럼 외심은 무슨 뜻이냐? 바깥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을 줄여서 외심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따라서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요 안에 삼각형이 있더라. 근데 이렇게 삼각형 아무거나 하나 그리면 바로 삼각형 바깥에서 만나는 원의 중심, 바로 얘를 우리가 외심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럼 내심은 반대겠죠? 똑같이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상 얘는 안에서 접한단 말이야. 그럼 안에서 접한다는 게 뭐냐? 삼각형이 그 원의 접선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요 안에서 접하고 있지. 요 점을 우리가 바로 내심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럼 외심과 내심의 성질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거지. 첫 번째, 외심은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 대문자 r과 똑같으니까 각 꼭지점까지 길이가 똑같겠구나라는 거고, 내심도 각 꼭지점으로 이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까 말했지. 이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사실 접선이었거든. 근데 우리 원과 접선,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에 배울 테지만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무조건 원의 중심까지는 수직 상태다라는 게 바로 성질이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접하는 데까지가 수직, 여기서 접하는 데까지가 수직, 여기서 접하는 데까지가 수직이니까 이 모든 길이는 내저번의 반지름 소문자 r로 동일하다라는 게 첫 번째 성질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얘처럼 만약에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긋고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긋고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나오는 성질은 없냐라고 하면 그을 수는 있다. 그럼 긋고 보면 신기한 게 뭐야? 결국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합동, 얘와 얘는 합동, 얘와 얘는 합동 관계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도 똑같지? 얘도 나도 여기서 각 꼭지점으로 선을 이을래 라고 하면 사실상 누구랑 누구?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얘와 얘는 항상 합동일 수밖에 없다. 즉 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들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외심과 내심의 성질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내심은 사실은 우리 이거 공식 아시죠? 우리 내심 공식 기억나요?
이 ABC라고 했을 때 이거는 넓이를 의미한 ABC고 얘는 좌표입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내심은 물어보는 게 거의 한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이제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호수야 혹시 기억나? 자, 삼각형의 넓이는 누구랑 같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모든 길이의 합과 같더라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제 얘를 구하라고 하거나 얘를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선생님 제가요 이걸 구하라고 한다는 건 얘를 알려준 거고 얘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얘가 문제인 거지. 대부분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써먹는 이제 2학년 과정을 미리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 대수에서 삼각함수 파트를 배우면 사실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넌 알 수 있어야 돼. 한채. 나한테 마포관에서 방학 동안에 배웠으니까. 아니요. 미적분 원에서도 가르쳤어요. 자,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몇 가지예요? 그냥 아는 거 말해봐. 1번.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게 제일 많고요. 왜? 어? 모양이요? 이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치. 뭐, 이거는 이제 2분의 1 AB 사인 세타더라 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AB는 양쪽의 변이고, 세타는 그 변의 끼인 각이더라 라는 거지. 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신발끈 공식도 있을 거고. 근데 신발끈 공식 자체는 사실 언제 쓸 수 있었어요? 그치. 좌표를 알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지. 근데 이게 신기하게 신발끈 공식 다음에 항상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항상 싸우는 존재죠.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수학자 이름을 딴 뭐죠? 해자로 시작해요. 헤론의 공식이죠.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예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헤론의 공식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 이 공식을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여기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과학고를 다니거나 벌써 카이스트에 가 있거나 이랬을 텐데 이 헤론의 공식이 되게 신기한 게 여기서 많이 힘을 발휘합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봐볼게. 직각 삼각형으로 한번 비유하자면 3대 4대 5니까 이걸로 비유 잡아볼게. 그럼 얘가 사실은 넓이가 뭐 나옵니까? 6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헤론의 공식을 쓴다라고 하면 헤론의 공식 자체 공식을 알려줄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놓으면 이제 내심에선 힘을 발휘하니까 서페이스 넓이는 루트 S 스몰 s입니다. 이건 스몰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이 s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실상 얘가 뭐 나오죠? 6 나오나요? 9 더하기 6. 자, 그러면 아줌마 너가 말해봐. 루트 6 곱하기, 자, 6 빼기 a인데 abc가 한 변의 길이에요. 그럼 6 빼기 아무거나 먼저 하나 하면 1. 또 6 빼기 3 하면 6 빼기 4 하면 그러면 얘는 결국 루트 36이죠. 그럼 뭐 나오죠? 얘랑 똑같이 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지금 흔히 이거 직각삼각형일 때만 되죠. 그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은 넓이를 바로 구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직각삼각형을 예시를 든 거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을 세 변의 길이만 안다고 하면 사실 모든 넓이는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발끈 공식과 헤론의 공식은 서로 항상 대조되는 식이에요. 왜? 좌표를 알면 사실 모두 구할 수 있죠.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전 세 좌표를 알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갖다 길이를 구해서 헤론의 공식 쓸게요. 오케이야. 근데 문제는 뭐겠어? 여러분들은 사실 이중근호라는 걸 안 배워요. 근호가 무슨 뜻이지? 근호? 이거 봐, 이거 신기하다. 이 국어를, 이 새끼들이 이게 수학을, 근호가 무슨 뜻이에요? 그쵸? 루트예요, 루트. 얘들아, 루트가 한글로 근호예요. 뿔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루트는 영어 표현이에요. 이게 한글로 근호란 뜻이에요. 근데 이중근호, 이 근호가 두 번 붙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루트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중근호라고 하는데 사실 루트만 두 개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중근호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서 이런 거죠. 이런 것들. 2 플러스 2 루트 6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이중근호라고 해요.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합쳐진 놈을 한 번 더 루트를 씌워줬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중근호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면 막 이건 둘이 곱한 거고 이건 둘이 더한 거야 라고 해서 얘를 이쁘게 바꾸게 되는데 이건 어차피 안 배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중근호를 안 배우기 때문에 사실상 세 좌표를 알면 길이들은 구할 수 있지만 길이들이 여기 루트가 다 포함돼서 나와버리면 또 루트를 씌웠을 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헤론의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다? 이 길이들이 유리수 또는 정수로만 나왔을 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 무리수가 나오면 일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도요. 사실 넓이 공식이 총 몇 개 배우는지 아세요? 7개까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5, 6, 7이 따로 있어요. 근데 5, 6, 7은 철저하게 미적분단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삼각함수에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 뭐 기억나세요 혹시? 4할분의 ABC 막 이런 것들 안 배웠어요? 까먹었어요? 그 다음 외접원을 이용한 거, 그리고 그걸 또 한 번 더 변형한 거,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딱 3학년까지 올라갔을 때, 아니 3학년도 아니에요. 2학년 1학기가 딱 끝나고 이제 2학기 들어갈 때쯤 되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총 7개 정도를 최종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거 있죠. 얘처럼 좌표하면 신발끈, 길이하면 헤론의 공식, 외접원이면 4할분의 ABC, 뭐 이런 것들 다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심은 거의 이게 끝이에요. 내심은 이거밖에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외심은 항상 내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홍주야, 이 분홍색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쵸, 예각이라고 해요. 근데 삼각형은 아시다시피 예각도 있을 거고, 직각도 있을 거고, 둔각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에 따라서 외심이 어디 존재하냐라는 거죠. 첫 번째, 예각은 벌써 제가 예시를 들었다시피 삼각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내부에 있어. 그럼 직각은 언제냐? 직각은 너무 뻔하다 이거야. 왜? 원에서 직각 삼각형이 나오려면 얘밖에 없거든. 그럼 무조건 외심은 어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빗변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지. 빗변의 중심. 그래서 외심 문제를 풀어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길이 삼각형 빗변에 외심이 존재할 때라고 되어 있으면 아 이거 직각밖에 없다. 바로 이 그림 그리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개 같은 건 잘 보이거든요. 반지름이니까. 근데 요거를 까먹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요거까지 반지름이거든요. 요 세 개가. 그래서 요 세 개가 같다를 만약에 먼저 제시해줘도 이거 외심이야. 그리고 걔가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어. 라고 떠올리고 문제를 접근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마지막 둔각일 때는 우리 제일 흔한 둔각은 요런 거죠. 요런 거 보면은 얘도 삼각형이 어디에 있다? 외심은 밖에 있더라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거지. 얘가. 근데 어떤 삼각형이 됐든지 간에 성질은 다 똑같아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삼각형의 각 꼭지점까지 길이들은 다 어떻다? 같고 얘는 벌써 같은 게 보이고 얘도 각 꼭지점까지 길이는 어떻다? 다 모조리 같다라는 거는 공통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지금 제가 3번에 써놓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입니다.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리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도. 자, 가볼게. 일단 우리가 내분점. 자, 하은아? 내자가? 무슨 내자? 이제 분자는? 이 노래 천재네? 그럼 다른 분자 하나만 말해줘. 알았어. 자, 내분점이 있어요. 그럼 얘랑 항상 상대적으로 나오는 게 외분점인데, 이 외분점을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뺐어요. 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외분점도 사실은 내분점으로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공식을 분할해 놓지 말고 외분점도 내분점처럼 풀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난 여러분들이 외분점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분점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A, B를 공평하게 M 대 N으로 바로 이 자르는 점을 우리가 바로 내분점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벌써 내분점은 공식을
써먹고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냈어. A가 0이야. 2라고 할게. 2야. 그리고 B는 10이야. 그런데 A와 B의 중점 좀 구해줄래?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중점 뭐라고 말하죠? 6이라고 되게 당당히 말해요. 근데 되게 천재죠. 왜? 이 6이라는 건 2분의 2 더하기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외분점 내분점 공식이죠. 왜? 요 2라는 것 자체가 중점이 1대1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가 1 더하기 1이고요. 너네 눈에 안 보이는 숫자 여기 있죠. 2 곱하기 1 더하기 10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2분의 2 더하기 10에서 6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바로 무슨 뜻이다? 바로 A와 누구를?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1대1이 아니라 M 대 N으로 가기 때문에 당장 머릿속에서 계산이 힘드니까 바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다. 따라서 얘를 X, 얘를 Y라고 두면 바로 이 C점은 뭐라고 쓸 수 있다? M 대 N이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한 것뿐에 조심하세요. 대각선끼리. 따라서 MY 더하기 NX가 바로 내분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 내분점의 특징은 뭐냐면요. 역시 안내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내분점은 문제에서 준 두 점의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웬만하면 내분점은 안 틀려요. 근데 이 외분점을 뺀 이유가 애들이 너무 많이 틀려요. 왜 어디서 많이 첫 번째로 많이 틀리냐면 자, 제가 이제 외분점 공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분점 공식은 여기가 A가 X가 있었고요. 여기에 B가 Y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거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좀 찾아줄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2대1로 외분하는 점도 찾아줄래? 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아니 같은 외분점인데 1대2냐 2대1이냐에 따라서 도대체 어떤 게 달라집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 외분점의 위치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야. 일단은 앞에 바깥의 자가 붙었기 때문에 절대 A, B 사이에 외분점이 존재할 수는 없고 A를 벗어나서 A의 왼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B를 벗어나서 B의 오른쪽에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도대체 누가 A의 왼쪽이고 누가 B의 오른쪽인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헷갈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만든 법칙이 뭐냐? 처음에 나오는 숫자가 중요하다. 이 처음에 나오는 숫자가 크면 자,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처음 나오는 숫자가 만약에 더 크다면 오른쪽 갔다가 왼쪽을 가는 거고 만약에 M 값이 N 값보다 작다라고 하면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가라라고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2대1로 외분해달라. A, B를 2대1로 외분하면 앞에 숫자가 더 커요. 그러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자. 그래서 B의 오른쪽에서 점이 탄생하고 만약에 1대2로 외분해줘. 1이 얘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 들렸다가 오른쪽 가자. 그래서 왼쪽 들렸다가 오른쪽 간 여기가 바로 이놈의 외분점이다 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왜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이렇게 냈어. 야, 여기가 A야.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라고 해볼게. 근데 얘를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얘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달라요 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사실은 외분점 공식을 알면 바로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2야. 그럼 홍주야 오히려 처음 나온 숫자가 얘보다 더 작으니까 어디 들렸다 가야 돼? 왼쪽 들렸다가 오른쪽 가야겠지. 그럼 최소한 이쪽에 있는 점들이 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답을 체크하더라도 A보다 왼쪽에 있는 점들 중에서 답을 찾아야지 오른쪽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이 점을 우리가 왜 외분점 공식을 싹 없애고 내분점으로 풀라고 가르쳤습니까? 라고 하면 얘를 만약에 답 C라고 하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C와 B를 자 2대 3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거든요. 그럼 여긴 몇이죠? 1이거든요. 그러면 C와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뭐 하는 점이? 내분하는 점이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A라고 해석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 그럼 굳이 외분점 공식을 안 쓰고 얘를 X라고 두면 X와 10을 2대 1로 내분하니까 3분의
20 더하기 x인데 그게 누구랑 같더라? 2랑 같더라. 그래서 얘가 6이고 넘어가서 x는 마이너스 14요 라고 해서 답을 찾아도 상관없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굳이 외분점 공식을 몰라도 내분점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근데 우리는 알아뒀으면 좋겠다. 우리 외분점 공식도 한번 써보고 가자라는 거지. 자, 첫 번째 A가 내분점부터 다시 공식 쓸게. 내분점 A가 X고 B가 Y야. 근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해시오라고 나오면 우린 당황하지 말고 둘이 더한 것분에 대각선끼리입니다. MY 더하기 NX가 바로 정답이더라 라는 거지. 근데 얘랑 똑같이 M 대 N으로 외분해줘 라고 말하면 공식은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친 데를 뭐 하자? 마이너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my-nx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외분점 문제가 나왔어. 근데 외분점이란 단어는 싹 사라질 거야. 모든 문제집에서. 그 대신 뭔가 다른 걸 이용해서 내분점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게끔 나올 거거든. 그래도 우린 당황하지 말고 일단 요것만 봐도 누가 더 크네? 그러면 어느 쪽 갔다 어느 쪽 가야지, 어느 쪽 갔다 어느 쪽 가야지 알고 답에서 안 되는 것들 먼저 제끼고 그 다음에 답을 찾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직선일 때고요. 얘가 당연히 어디로 가면 좌표 평면으로 갔어. 좌표 평면으로 가도 당황하지 말고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찾아줘 라고 나오면 결국엔 좌표 평면 간 이유가 뭐야? X좌표 2개, Y좌표 2개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도 2개 나오면 된다. 어떻게? 만약에 M 대 N으로 내분할했으니까 둘이 더한 것분에 대각선끼리입니다. MX2 더하기 NX1, MY2 더하기 NY1 요렇게 답을 찾아서 내분점을 구하면 된다. 외분점은 당연히 요 앞에 가운데 있는 것들 있지? 요걸 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제가 4번, 5번, 6번을 한 방에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얘들아, 이럴 수는 있을까? 1대1로 내분하는 건 존재하죠. 1대1로 외분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외분점이 1대1이면 사실상 둘이 빼야 되는데 우리 수학에서 0 될 때는 미적분 원밖에 안 돼요. 따라서 미적분 원단어는 아니니까 외분점 같은 경우는 M과 N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힘들죠? 안 힘들어요. 쉬다 왔잖아요. 힘들어. 내가 힘든 거 아니야? 야, 근데 그거는 조금 웃긴 게 많이 다니면 당연한 거 아니야? 많이 다니면. 의외로 안 다니네? 근데 22명이면은 너네 정원에 6분의 1이 다니는 거 아니야? 너네 총 몇 명이지? 126명인가? 150명이야? 160명이야? 그럼 8분의 1. 근데 원래 갈무리 정도보다 많이 그러니까 강의실이 이거에 중앙여고만? 아니면 근데 원래 항상 많았어요. 갈무리 애들 원래 근데 갈무리 막 그런 애들도 있지. 자료만 받고 가는 애들. 그러면 쌤은 그래요? 이대 보고도 갈무리를 가장 많이 다녀. 나 교수랑. 나 교수가 왜 그러냐면 사실 나 교수에 있던 선생님이 뉴파인에 왔었고 그 뉴파인 선생님이 다시 나가셨어. 메시브로. 메시브. 요즘 메시브가 좀 뜨고 있는 학원이야. 뭐냐면 근데 이게 그 학원이 뜨는 게 아니라 걔네가 조금 막단과야. 너네는 이 단어가 되게 생소할 텐데 막단과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속돼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무슨 요일만 수업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브 가서 저는 여기 요일에 수업할게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강의실마다 선생님이 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 이제 뉴파이너 왔을 때 막 4시간, 5시간 좀 길게 해야 되잖아, 주의회. 근데 거기는 오로지 피드백은 알바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도만 치셔.
왜냐면 다 이동하셔야 되니까. 관을 다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은 여기 그냥 붙박이처럼 붙어 있는 선생님인데, 거기는 좀 선생님들이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더라고. 그치. 근데 선생님들이, 개개인의 선생님들이. 아, 그치. 근데 유파인 선생님들은 그나마 나은 건, 아, 그치. 똑같지. 같은 유파인에서 과학 선생님이 돌아다니는데, 메시브도 같은 메시브에서 돌아다니시더라고. 근데 그 안에는 좀 별난 선생님도 한두 분 계셔. 그러니까 막 사과나무는 월목, 사과나무, 목동 사과나무 있어요. 몰라? 아, 근데 목동 사과나무가 사실은 이제 중등부가 되게 특목고가 되게 강화된 학원이긴 맞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유파인에 많이 질리는 학생들은, 왜냐면 왔을 때 이게 연달아 나도 이해는 가. 이게 사실 지금 1학년이 되게 변칙적이야. 유파인 처음이야. 우리 원래 지금 5시에 시작했잖아. 그럼 9시지. 이거 처음이야. 10시까지였어. 원래 5시간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니, 정규 수업이. 그래서 나 여기 뉴파인 처음 왔을 때 다 5시부터 10시까지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방탈출이 있고. 근데 여기서 너네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건, 너네들이 막 이렇게 딥하게 몰라도 되지만, 이때는 5시부터 10시까지가 수강료로 측정이 되었어. 그러니까 돈 내고 10시까지 하는 거야. 사실 1시간당. 여기도 수강료가, 우리도 지금 여기가 4시간씩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뒤에는 사실은 없어, 수강료가.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이게 처음에 이 9시를 정할 때 웃겼는데,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애들 너무 하루에 많이 잡아두면 큰일 난다. 뭐? 아니야. 우리 뭐 걸려도 상관없었어. 우리, 근데 그게 2년 지나면 리셋이야. 2년 지나면. 그 백인 대장은 연달아 한 달 사이에 이제 3번 걸려서 2주간 영업정지 당했잖아. 근데 우리는 한 번 걸리고 한 6개월 있다 한 번 걸리고 2년이 돼서 리셋. 우리 또 리셋 다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리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중딩이니까 일단 9시로 하고 야금야금 뒤로 한번 밀어보자. 애들을 공부시키자. 왜냐면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요즘 느끼는 건데, 이게 요즘 애들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애들이 선생님이 유파인에 5년 전에 처음 왔거든? 그때 애들하고 너네들을 비교해보면 요즘 애들이 영리하면서도 바보고, 그치, 얍삽하고 좀 그런 것들이 많아. 무슨 뜻이냐면 요즘 애들은 효율성을 너무 많이 찾아. 그러니까 즉 가성비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4시간 있어도 6시간, 7시간의 어떤 그 효과를 보는 걸 더 좋아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원이 늦게 남으면 되게 좋은 학원이었어. 근데 처음 왔을 때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애들을 더 많이 봐주고 뭔가 애들을 더 공부시킨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어. 학부모님들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오히려 막 남기잖아? 일찍 보내면 막 연락 왔어. 아니, 지금 왜 얘가 이 시간에 올 수 있냐고. 진짜 이래 보고 나 맨 처음 왔을 때 엄청 홍보 막 컴플레인 진짜 많이 들어왔어. 10시까지 하고 보냈더니 왜 분명히 10시 넘어서 시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시키냐고. 아니, 얘 다 했다. 그럼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 아니라 몇몇 학부모님들은 대다수야. 이렇게 한 번에 오래 해봤자 얘가 그걸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말하면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으죠. 자기 자녀에 대한. 얘가 이런다고 한들 차라리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이 사실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던 시대의 어머니들이 아니거든, 사실은. 지금 엄마 아빠들은 불과 20, 30년 전에 맞아가면서 공부하셨던 엄마 아빠들이야. 그때 당시에는 얘들 아시죠? 이런 거 제한 없었어. 막 11시까지 막 학원에서 학교가 의무야자에다가 막 뒤에 학원 막 새벽 1, 2시에 끝나고. 근데 갑자기 나이 드셔서 애를 낳는데 얘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지금 조금 이제 혼란이 오는 시대야, 지금이. 그러니까 나름 이제 선생님은 그나마 학원 강사니까 객관성을 잃었고, 너네들이 이제 한 10년 뒤에 결혼해서 자녀 나면 그 애는 내 생각에 너네들의 학습 영향을 따라갈 텐데, 이제
너네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진짜로 이제 모르는 거야. 얘는 과연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걸 좋아할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도 막 9시만 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 그러면 걔는 일로 가는 거야. 그 자녀는. 야, 너 뭐 있어봤자 뭐, 야, 됐어. 빨리 와. 다음날 나가.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막 자긴 좀 오래까지 남아서 하고 싶어. 그러면 아마 그 자녀도 조금 오래 공부하는 쪽으로 아마 학원을 보내시겠지?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좀 그 메시브란 학원이랑 그런 데가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봐도 뉴파인이 질려서 가는 건 맞아. 근데 결국엔 내신 대비 때는 돌아오거든. 왜냐면 내신 때는 어쩔 수 없거든.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이 학원의 주인이면 내가 뭐 무릎 꿇고 막 빌겠지. 가지 마. 내가 잘해줄게. 이럴 텐데 뭐 내가 여기 아직은 주인은 아니니까 나는 학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거 많이 경험해 봐라. 근데 다 어차피 경험해봤자 숭어다. 숭어다. 나는 학원 시스템이 좋다가 아니라 그런 막단과들은 선생님들이 아이에 대한 어쨌든 개인적인 1대1 마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알바생을 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이런 학원밖에 안 다녀봤어. 이게 신기하다. 막단과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학원만 이력서를 내고 좀 애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챙겨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학원에 이력서만 내. 내가 만약에 지금 메시브를 간다? 나는 안 어울릴 것 같아. 막 내가 답답할 것 같아. 수업만 치고 나가세요. 알아서 알바생들이 와서 질문 받고 할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거든? 월급은 똑같이 받고 일은 덜 하는 거니까. 근데 내 성격상 그게 안 될 것 같아. 근데 유파인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 몇몇 있었어. 그걸 못 버텨서 나갔던 선생님. 들어왔는데 막, 왜요? 왜 방탈출을 10시 이후에 해요? 애들한테 수업은 10시까지 아니에요? 초반에 엄청 부딪혔던 선생님들 많아. 왔는데 막, 아니, 그냥 여기면 10시면 자기도 그래. 10시에 끝난다고 하지 않았냐. 누구?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있는 반면,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방탈출 게임 하면 되는 거야. 찐 방탈출인 거야. 여기서 풀고 나가면 여기 한 명 선생님 서 있고. 그치. 틀리면 다시 빠꾸하고.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유형 7번 한번 가볼게. 유형 7번 보면 이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우면 애들이 이번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가 요 두 가지가 하나 있거든. 첫 번째는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야. 근데 내가 나름 중학여고니까 요거는 너네들은 좀 디테일하게 가르칠게. 원래는 하나만 가르치거든. 근데 너네들은 그래도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각이 두 개로 쪼개져.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각과 무슨 각이 있을까? 내각과 외각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 개념 노트는 내각이야. 그래서 먼저 내각부터 알려드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A, B, C 중에 하나의 각도만 하나 잡고 그 각을 2등분하자 이거야. 그리고 맞은편 변으로 선을 그었어.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 BM 길이와 CM 길이는 같다 다르다는 몰라요. 이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요럴 때 바로 쓸 수 있는 공식이 각의 이등분선 법칙이야. 이거는 뭐 떠올리면 되냐면 그 이모티콘 중에 피치 대가리 알아? 그 부끄부끄 엉덩이인가 그게 대가리 뒷등인가? 어피치인가? 아무튼 그거 쓰면 돼. 뭐냐면 바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와 같다.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 부끄부끄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아무튼 요 공식을 떠올리시면 된다 이거. 그게 바로 뭐냐? AB 대 AC는 누구랑 같냐? BM 대 CM 길이와 같다라는 게 바로 각이등분선 법칙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 각이등분선 법칙이 왜 내분점을 이용한 문제입니까? 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얘를 갑자기 알려줘. A, B 여기 C, D 여기는 E, F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M 값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그래. 좌표. 그럼 애들 제일 많이 하는 점. 지금 풀라고 하잖아? 10명 중 9명이 어떻게 푸냐? 얘를 일단 X, Y라고 둬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길이 구하고 길이 구하고 길이 구하고 길이 구해서 이 법칙을 쓰는 게 바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짓이야. 그럼 얘들아, 만약에 이걸 길이를 이용하라고 하면 내가 애초에 얘를 내분점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내분점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M,
길이가 m값 나왔어. 여기가 n 나왔어. 그럼 결론적으로는 bm 대 mc도 뭐야? m 대 n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m좌표는 바로 뭐가 나오냐? 바로 b와 누구? c를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m값이구나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얘를 x좌표, y좌표라고 두는 건 상관없지만 이건 절대 길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다. 길이 좀 제발 쓰지 마라. 길이 쓰는 게 아니라 비율을 이용해서 내분점을 이용하는 공식이더라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도저히 생각 안 나면 피치. 이거 엉덩이야? 대가리야? 복숭아야? 그 엉덩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자, 알았어. 아무튼 요거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얘랑 먼저 내각하기 전에 얘랑 가장 많이 애들이 헷갈려하는 공식 바로 이 문제에다가 얘를 풀어오고요. 여기다 쟤를 풀어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바로 뭘까요? 그치. 수학자 이름 누구? 이런 씨. 그래, 이 수학자는 몰라도 돼. 파푸스라고도 합니다. 파푸스, 뭐 어쨌든 뭐 상관없잖아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죠. 일단 명칭에서 벌써 어떤 규칙이 보이죠. 얘는 각을 이등분했고요. 그리고 얘는 가운데 선을 이용한 법칙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정리라는 말은 언제 쓸 수 있죠? 정리라는 건 증명이 된 공식을 이용해서 만든 법칙을 정리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선 정리, 대부분 얘들 뒤에 정리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공식을 쓰라는 거야. 이걸 막 어떻게 막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공식만 알면 푼다는 거니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먼저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림 그려볼게. 왜 애들이 헷갈려냐면 그림은 똑같아요. A, B, C.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B와 C의 중점에다가 바로 A를 긋더라라는 거지. 그럼 애들이 딱 봐도 각이 2등분 됐는지 선이 2등분 됐는지가 헷갈려서 여기다가 파푸스 중선 정리 써오고 여기다가 갑자기 각이 2등분 써오는 친구도 되게 많다. 왜? 2등분 되는 건 알겠어. 2등분 중선. 뭔가 같은 의미야. 근데 헷갈린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공식이죠. 이렇게 나오면 바로 AB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 더하기, AC 길이의 제곱은, 요거 길이의 제곱은 바로 요거 길이 제곱, 바로 AM 길이의 제곱 더하기, BM 길이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2배 해준 것과 같다라는 게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다라는 거죠. 여기, 아니,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건 다 프린트에 있어요. 10번에 있어요. 10번에. 10번에 나와 있는 개념이고, 선생님이 7번하고 10번은 아이들이 워낙 많이 헷갈려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공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써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구하라는 건 당연히 이 길이죠. 요거 구해달라는 게 거의 탑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얘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이쪽은 잘 안 구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 AM 길이, 가운데 길이 구하라고 할 때는 항상 파푸스의 중선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파푸스 중선 정리가 꼭 신기하게 앞으로 배우는 단원 중에 항상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오는 단원이 있어요. 얘랑. 항상 얘랑 뭔가 이렇게 되게 합쳐져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무게중심하고 왜 항상 콜라보가 일어나냐라고 하면 우리 무게중심이 탄생하는 원리가 뭐예요? 무게중심. 그냥 삼각형 아무거나 던져줬어. 그래놓고 무게중심 찾으래.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한 점에서 맞은편 변의 뭐? 중점들로 이어보는 거야. 한 점에서 맞은편 변의 중점. 한 점에서 맞은편의 중점. 그리고 한 점에서 맞은편의 중점을 이었을 때 바로 만나는 이 교점을 바로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뭔가 모양이 비슷하지.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의 중점으로 그었기 때문에 뭔가 무게중심을 탄생시키는 데의 일조하는 문제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무게중심의 특징은 여기가 다 2대 1, 2대 1, 2대 1 이렇게 물어보더라라는 거죠. 그럼 딱 봐도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시죠? 갑자기 이걸 주고요. 여기 무게중심 갑자기 턱 투척해버려요. 여기 G다. 무게중심이다. 그랬을 때 GM 길이는 끝.
그럼 애들 당황해. 아, 저 GM을 어떻게 찾지? 그럼 첫 번째, 파푸스의 중선 정리로 AM 길이를 찾자. 그럼 결국 AM 길이를 찾으면 이 AG 길이와 GM 길이는 2대1 관계니까 결국 AM 길이에 뭐라고 쓸 수 있다? 바로 3분의 1 지점이 바로 GM 길이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바로 무게중심이랑 가장 밀접하게 많이 합쳐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여기서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자, 외곽을 한번 해봅시다. 이 외곽은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왜냐면 외곽은 대부분 문제집에서 뭐 창의력 또는 뭐 하나 더 알기, 한 걸음 더 막 이딴 단원들로 외곽이 많이 나오거든. 자, 그럼 외곽의 이등분선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연장선을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연장선, 연장선. 그랬을 때 외곽은 뭐겠어? 여기 바깥에 있는 각을 외곽이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요 외곽을 2등분하는 요런 선이 있을 때 바로 ABC 갖다가 우리가 얘도 B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게 외곽 이등분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이거 좀 그림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려볼게. ABC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를 외곽을 했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는 거야. 얘랑 평행하게 요 C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여기가 ABC고 여기를 D라고 할게. 얘 그림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 미안한데 일단 길이만 알아도 첫 번째 요 각은 요 각이랑 무슨 각이지? 억각으로 같아. 그치? 그리고 얘랑 평행하니까 요거는 우리가 얘랑 각이 어떻지? 같아. 이걸 우리가 동의각이라고 하지. 같은 위도에 있는 각을 우리가 동의각이라고 하거든. 그럼 사실상 미친 거지. ADC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믿어줘. 착한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냐면 뭐 요거 대 요거인데 AB 대 AC 대신에 누구라고 쓸 수 있어? AB 대 AD라고 둘 수 있더라라는 거야. 맞아? 다시 한 번 더. AB 대 AC는 사실은 어떻게 둘 수 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B 대 AD라고 둘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면 사실상 얘들아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라고 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요 삼각형이랑 사실 이 삼각형은 뭐일 거니까? 닮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ABCDE라고 두면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는 B2 대 C2라고 둘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AB 대 AD는 B2 대 C다. 이건 되게 잘 알거든. 근데 이게 외곽은 꼭 숨겨놔. 바로 얘 대신에 얘를 많이 써. 그래서 한 외곽의 이등분선은 AB 대 AC는 누구랑 같다? B2 대 C2와 같다라는 게 바로 한 외곽의 이등분선이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해. 어떻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지? 이걸 당황한단 말이야. 전혀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 얘처럼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뭔가 모양이 이게 대칭적으로 맞는데 얘는 요거 대 요거는 어떻게 이거 대 이거지? 라고 해석하는데 얘 대신에 얘로 이용하면 큰 거 대 작은 거는 큰 거 대 작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한 외곽의 이등분선 법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무게중심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상담이랑 문제 풀어야 돼요. 자, 가볼게. 20분. 자, 이거 같이 먼저 내가 대표적인 거 풀 거예요. 자, 갈게. 무게중심은 조금만 남았어. 무게중심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미리 여기 해놨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무게중심이 탄생하는 원리가 말 그대로 한 점에서 맞은편 변의 중점을 이었을 때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얘를 만약에 이 삼각형을 M 대 N으로 내분하고 M 대 N으로 내분하고 다시 한 번 더 M 대 N으로 내분한 다음에 그 내분점들을 이은 삼각형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그랬을 때 이 ABC, 가장 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그 다음 새롭게 만든 걸 A-, B-, C-라고 했을 때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A-, B-,
C'를 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떨까라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왜 같냐라고 증명해 보시면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당연히 이 모든 좌표를 x1, y1, x2, y2, x3, y3라고 둔 다음에 무게중심 찾는 거 쉽지? x1, x2, x3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다시 3분의 y1, y2, y3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 무게중심 공식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네들이 시험 본 과목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눴거든? 총 과목수로. 이거 뭐지? 평균이야. 얘는 엄밀히 따지면 평균 값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가 왜 원래 가장 큰 삼각형과 m대n으로 내분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왜 같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 증명 방법은 진짜 좌표를 두고 증명해보자 라는 거지. 근데 이건 너무 오래 걸려. 왜? 이거 m대n으로 내분하면 다시 m 플러스 n분의 시작해서 다 찾으면 되거든. 그리고 이 점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보면 얘랑 똑같이 나와. 그럼 두 번째는 좌표를 안 두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얘들아 잘 생각해봐. 결론적으로 여기는 원래 길이의 n분의 n만큼 줄 거고 아니지. 이 전체가 n 플러스 n인데 n 플러스 n분의 n만큼 줄 거고 여기는 n 플러스 n분의 n만큼 줄 거고 어쨌든 길이들이 결국 줄면 다시 말하면 이 삼각형을 뭐 한 거나 마찬가지야? 축소 복사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축소 복사한다는 건 가운데 중심을 두고 각각의 길이에서 축소 복사, 각각의 길이에서 축소 복사, 각각의 길이에서 축소 복사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크기가 전체적으로 준 거지 사실상 길이들이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따라서 얘는 축소 복사가 됐기 때문에 축소를 통해서 바로 두 무게중심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무게중심에서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갑자기 이 문장이 나올 거예요. 자, 삼각형 ABC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아무 점 P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나오냐? AP 거리의 제곱에다가 BP 거리의 제곱에다가 CP 거리를 제곱한 걸 더했을 때의 최소값 좀 찾아줘라는 거지. 그럼 애들 당황한단 말이야. 저 P가 어디 있어야 최소값이 될까라는 건데 제이야. 예를 들어서 이 P 값이 A로 가까워지면 이 길이는 줄겠지만 이 두 개는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반대로 P가 B에 가까워지면 이 길이는 줄어들겠지만 얘는 늘어나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 P가 과연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이 거리들이 최소값이 되겠냐라고 하면 무게중심 탄생하는 원리가 뭐였어? 평균값들이지. 그럼 결국엔 AP, BP, CP가 어떨수록 평균이 고만고만할 때 가장 거리들이 비등비등할 때가 가장 최소가 될 테니까 이 P점이 어디 있을 때다? 무게중심에 있을 때가 가장 어떻다?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이 문장이 보이면 바로 그게 무게중심이구나. 왜? 이 모든 것들이 2대1, 2대1, 2대1인데 2로 어떨 때? 같을 때가 같은 비율로 퍼져 있을 때가 가장 최소더라라는 거지. 이건 사실 어떻게도 증명이 되냐면 우리 산술기하 평균 기억나지? 이렇게. 우리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였어요? A와 B가 같을 때가 가장 최소값이 나왔었잖아. 그것처럼 결국에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3개짜리도 산술기하 평균이 있는 거. 3개짜리도 있는데 3개짜리 산술기하 평균은 세제곱근이 들어가요. 수원 과정이 들어가. 즉 대수 과정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안 배우지만 사실은 그때 등호 성립 조건도 셋 다 같을 때더라. 따라서 이게 바로 무게중심일 때가 가장 어떻다? 가장 최소값이 된다라고 생각하자는 게 바로 선생님 내용 설명이 8번과 9번의 내용 설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학원책 한번 펴볼까? 학원책, 그 개강 수업 프린트. 여기서는 딱 봐도 해야 될 게 정해져 있거든요, 어차피. 맞단가? 그쵸. 다 풀긴 풀 건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숙제로 해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몇 개 제낄 거예요. 네? 널 제껴도 돼요? 잠깐만. 50. 또 시작이네.
아유, 아니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퍼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호수 갈 거고, 그 마포간으로 갈 거고, 이제 나머지들은 거의 제 생각엔 저랑 담임이 될 가능성이 크긴 커요. 어. 근데 다 합쳐져요. 다 합쳐져. 뭔 말이야? 왜요? 왜? 너네, 너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남자애들 보겠어. 그리고, 그래야, 왜요? 아니, 근데 F반 정도, 남학생이 원래 이대부고 자체가 없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거의 8대 2예요. 진짜 엄청 적어. 자, 갈게, 얘들아. 얘들아, 유형 1번이랑 2번은 사실 그냥 넘어가고요. 유형 3번 좀 한번 봐볼게요. 아, 해야죠. 단순 계산이어서 그래요. 자, 유형 3번 봐봐. 어? 왜? 어떤 거? 아, 이거 복사한 사람 이름이 찍혀서 나와. 아, 시키면 안 돼요? 나는 팀장이면 시킬 수 있는 거야. 아니, 복사 버튼 뭐 그 사람이 뭐 도화지에다 다 그립니까? 그냥 복사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자, 갈게. 유형 3번 보면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모임이거든요. 점의 거리 좌표를 구하는 건데, 자, 이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봐봐. 우리가 여기 A가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 C가 있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네가 A에서 B를 들렸다가 C를 갈 거야. 그랬을 때 이 주황 색깔 길이가 가장 짧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즉 AB 더하기 BC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치? 이제 근데 여기서 A와 C는 정점이야. 정점은 이제 정지된 점이라는 거지. 문제에서 주는 거고. 그리고 이 B점은 동점이야. 움직이는 점이라는 거지. 근데 이 B점이 움직이더라도 어떤 규칙을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B점이 X축 위의 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Y축 위의 점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어떤 fx라는 직선 위의 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저 B점을 뭐라고 둬야 될 거야? K, 0이라고 둘 거야. Y축 위의 점이면 0, K라고 두겠지. 자, 그리고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좀 조심해야 될 게 X좌표를 K라고 잡으면 그 K를 함수식에다 넣은 Y 값이 바로 FK, 즉 점의 좌표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AB 더하기 BC 거리가 가장 짧으려고 하면 첫 번째, X축에 있으면 답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진짜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고 B와 C의 사이 거리를 뭐 하자? 구하자라는 거지. 그럼 결국엔 얘들아, 얘는 K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겠어요?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제가 요거를 만약에 루트까지 없애기 위해서 제곱으로 이제 붙여주면 K 빼기 정점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뭐의 제곱, K 빼기 뭐 X값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뭐의 제곱. 그럼 결국 K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요?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K에 관한 2차식이 가장 최소가 된다는 거 무슨 식으로 바꾸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이 식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K가 1일 때, 즉 1,0일 때 그 거리가 5로 가장 가깝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얘도 똑같겠지? 단지 좌표가 0,K일 뿐이지 완전 제곱식 고쳐서 얘도 또한 똑같이 답이 나오면 되고, 얘도 문제 없어요. 얘도 똑같이 K에 관한 식이 나오면 얘를 완전 제곱식해서 답을 구하면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저 B점이 규칙 없이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 B점이 무규칙으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무규칙. 저 B점이 아무데나 가 있어도 된대. 그때 A, B와 B, C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으면 좋겠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집에 있다가 편의점 들려서 학원 갈 거거든. 근데 집에서 멀리 있는 편의점 갔다 멀리 있는 학원을 가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럼 너네 머릿속에선 무슨 생각해? 나 지금 학원 갈 건데 집에서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무규칙일 땐 결국 뭐냐? 이 B점을 어디로 이동시켜? 바로 A점과 B점이 직선으로 이어진 어딘가의 그 위에 C점이
C점에서 B점이 존재하면 땡큐겠다라는 거죠.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점과 C점 위에 직선 위에만 존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부분 무규칙일 때는요. B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대부분 그냥 AC, A에서 B 갔다 B에 C인데 B가 동점이다. 그때 AC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면 우린 당황하지 말고 이 직선 위에 B가 어딘가 있을 거니까 그냥 AC 거리 구하면 그게 곧 AB 더하기 BC 거리랑 똑같겠구나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요게 바로 일단은 유형 3번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7번처럼 P가 X축에 있으니까 K, 0, 8번은 Y축에 있으니까 0, K, 9번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 P점을 A, B라고 두는 게 아니라 뭐로 둬야 되죠? A, 2A 플러스 1이라고 둬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 봤잖아. 내가 K 직선 위에 있을 땐 K 넣으면 그걸 K 넣은 식이 나와야 됐잖아. 그래서 뭔가 K에 관한 2차식, A에 관한 2차식으로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세요. 여기서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11번 시작. 11번. 힘들지 않아요? 이거 알잖아. 수학에서 1단원이 가장 쉬운 거. 이제 못 보잖아. 한 달 동안 호수야. 열심히 하고 가야지. 그거 누구한테 배울까? 궁금하다, 나도. 수학. 거기 난 선생님 잘 몰라가지고, 지금. 영훈쌤이랑 부원장님 두 분밖에 안 계실 거야, 거기는. 응. 난 너가 특이해. 너 심화반 가지 마. 너 가면 내가, 근데 심화반 숙제가 너무 많아. 그걸 또한 너 죽어, 진짜. 내가 너 심화반 배정됐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학원에 전화해서 내가 화낼 거야. 고수 아빠인데요. 지금 어떻게 심합니까? 아니 근데 그때 진짜 숙제가 너무 많아. 그럼 개념은 알았다는 거잖아. 그럼 문제는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려워요. 우리는 아마 F반이 더 개념 블랙라벨에 그 F반 교재가 더 개념 블랙라벨이에요. 개념이. 거기다가 적어 나갈 거예요. 그 유형집이라는 문제집 새로 나온 거거든. 그 문제집이 괜찮더라고. 갖고 와. 상관없어. 사지 말고. 상관없어. 어차피 더 개념 블랙라벨은 개념진도 치기 위한 개념서여서 유형서만 사도 상관없어. 그리고 대수는 자체 교재. 넌 뒤졌어. 갑자기. 자, 가볼게요. 11번 보시면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뭡니까? 외심은 변 BC 위에 있대요. 얘들아, 외심이 삼각형 변 위에 있으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지? 뭐라 그랬어?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림 자체가. 그리고 내가 아까 떠올리라 그랬지? 뭐였지? 이거 나오면 외심은 신기하게 요 두 개는 당연히 같은 건데 요것도 표시해 놓자. 요렇게. 그럼 우리는 A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었어요? 2,1이고 갑자기 뜬금없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려줬어요. 외심의 좌표, 마일 컴마 마일이다. 그 우리는 감사합니다. 5의 길이 구할 수 있죠. 5의 길이가 뭐 나옵니까? 2 빼기 빼기 1의 제곱 9 더하기 1 빼기 빼기 1의 제곱 4. 그래서 루트 13이 나오죠.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도 루트 13이죠. 여기도 루트 13이죠. 그럼 결국 BC의 거리는 뭐가 나온다? 2루트 13이더라라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라냐면 AB제곱 더하기 AC 길이 찾아달라. 이거 직각 삼각형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BC 길이의 제곱 피타고라스랑 똑같으니까 답은 52. 정답은 2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외심에서 설명했던 거 다 쓰였어요. 첫 번째, 외심이 삼각형 빗변에 있을 땐 직각 삼각형이고 직각 삼각형은 가운데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고 그래서 루트 13, 루트 13 나왔고 직각 삼각형이기에 피타고라스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 예각이거나 둔각인데 얘를 물어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14번 시작.
요거는 시중에 파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안 내요, 학교 시험에. 하지만 알아는 둬야겠죠. 누가 한숨 쉬나? 자, 끝내볼까요? 사실 이 문제는 너무 난이도가 쉽게 냈던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를 이렇게 안 줬으면 애들 더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냥 4, 2 줬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얘부터 보시면 우리를 현혹시켜놨죠. 딱 봐도 내분점이면서 중점이죠. 따라서 요 사이에 A가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요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봐. 대부분 내분점, 외분점은요. M 대 N이면 거꾸로 써 있어야 돼요. 거꾸로 써 있으면 애들이 혼란이 안 되는데 얘 지금 너네들 헷갈리라고 얘를 싹 이렇게 자리 바꿔놓은 거거든. 무슨 뜻이냐면 얘가 사실은 이렇게 써놨으면 사실 더 쉽다라는 거지. 1 곱하기 루트 3. 왜요?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루트 2랑 루트 3을 몇 대 몇?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랑 똑같은 거겠지. 따라서 얘와 얘를 1대 3으로 내분하지. 그럼 요 안에 존재하겠죠. 그럼 물어볼게. 1대 3이면 P와 Q를 4칸으로 잘랐을 때 한 칸과 3칸으로 나눠지는 놈이 저 B점이라는 거거든. 그럼 이게 일단 여기를 4칸으로 쪼갰다 그러면은 이 A점은 2칸, 2칸일 때나 마찬가지고 얘는 1대 3이니까 한 칸 대 3칸이니까 여기에 지금 B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C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분점인데 얘도 똑같아요. 이게 사실 같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얘도 엄밀히 따지면 만약에 이렇게 써줬으면 이라는 거지. 이 음수를 밑에다 줘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그냥 바로 써볼게요. 순서 바꿔서 써볼까? 3 빼기 1분의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도 거꾸로 쓰자면 3대 1이었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쓸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아니면은 얘는 외분점은 사실 마이너스 때문에 애들 많이 헷갈리니까 누구와 누구를 이렇게 쓰자면 결국 루트 2와 3 루트 3을 몇 대 몇으로?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라는 거지. 그럼 채은아, 앞에가 더 크지? 3대 1. 3대 1이면 얘 어디 있다 그랬지? 어느 쪽 틀렸다가? 오른쪽 틀렸다가 왼쪽 간다라 했으니까 3칸 대 1칸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C가 있더라. 그럼 제일 큰 거 C, 그 다음 A, 그 다음 B라고 쓸 수 있다. 얘가 대소관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뒷장 넘어가서요. 응? 뭐 깜짝이야, 씨. 야, 이거 좀 하다가, 그 시간부터 쉬는 시간 줄게, 10분. 끝나는 시간부터 해서, 그래도 좀 몇 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같은 놈들아. 안 하고 숙제 주면 안 되잖아. 31번 시작, 31분이니까. 끝나는 시간부터 10분 줄게. 그리고 솔직히 이거 상담 시간 플러스 문제 푸는 시간이야. 상담 어차피 호수, 저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제 마포관 가기 전에 상담해야 돼. 일단은 뭐, 서로 욕하고. 그리고 공통수학 2 시험도 그냥 다 풀면 그냥 바로 낼 거예요. 상관없어요. 진짜요? 어.
저 공수2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정도의 차이, 그 체크야. 그냥 안 풀면 안 돼요. 아, 그럼 그 시간에 그냥 내고 어차피 여기서 문제 풀 거야. 똑같이. 그래. 안 풀, 이름을 써서 내, 씨. 야, 최소한 오늘 배운 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31번을 풀리는 이유가 있죠. 설마 A, B 사이 거리 구하 있으면 한 대 줘 터지는 거예요? 네? 이걸 A, B 사이 거리를 구하고 있다고요? 자, 끝낼게요. 설마 이걸 진짜 A, B 거리 구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면은 이거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안 나와서 당황할 수도 있단 말이야. 두 개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 선생님 얘는 무슨 뜻입니까? 라면 얘를 바로 B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A, B 대 BC는 3대 2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얘가 3칸이고 얘가 2칸이란 뜻이야. 얘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제발. 얘가 X면 뭐 3분의 2X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B 나오면 칸으로 따지세요. 그럼 그 말 뜻은 뭐냐면 A와 B 사이는 3칸이라는 거야. 하지만 B와 C 사이는 2칸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렇게 했을 때 C의 좌표. 그럼 아까 이거 내분점, 외분점으로 다 풀 수 있지, 얘들아. 만약에 이거 학교에서 외분점 안 가르치면 어떻게 풀어야 돼? 얘가 만약에 X고, 얘가 Y고, 얘가 Z라고 하면 지금 얘 찾는 거잖아? 그럼 결국엔 Y라는 놈은 X와 Z를 몇 대 몇으로? Y라는 놈은 X와 Z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외분점으로 따지면 A, B를 5칸 대 2칸으로 모아는 점, 외분하는 점이 바로 C점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A 좌표가 뭐래? 2,2. 그리고 B점이 5,8. 한번 우리 얘 외분점으로 풀어볼게요. 몇 대면? 5 대 2로 외분하는 점 찾아버리면 자, 모분의 3분의 대각선 25 빼기 4 40 빼기 4 그래서 실질적으로 21이니까 7, 36이니까 12 그래서 정답은 19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외분점을 하면 바로 C점이 구해지기도 하고요. 만약 내분점으로 구했으면 조금 계산이 필요하겠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좀 중요한 것만 한 2개만 하고 일단 수업 끝낼게. 2개만. 얘들아 일단 12번 X 치세요. 12번. 12번 빼고 하시면 되고요. 12번 유형. 12번 유형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유형도 X 쳐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낼게요. 15번 다음 유형이 유형 별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걔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이건 제가 아까 설명도 했으니까 금방 돼요. 56번 갖다가 설명해 볼게. 56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라는 거죠. 근데 그럼 제가 저 a, b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최소값을 구합니까? 라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너네들한테 눈속임해 놨죠. 루트 a 빼기 0의 제곱 b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얘는 그대로 쓸게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걸 보면 너네들은 어떻게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냐면 근데 얘는요 0,0이랑 a, b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얘는 a, b와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공식입니다 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A, B는 동점이라는 거야. 동점. 움직이는 점. 그리고 무규칙이죠.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아까 그 문제랑 똑같죠. 내가 집에서 A, B 편의점 들렸다가 학원 갈 건데, 아, 선생님, 결론적으로는 이 동점이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짧겠다? 바로 0,0과 2,-1 직선 위에 있으면 되겠구나.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요 위에 어딘가에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이 거리의 최소값 찾아달라는 건 얘와 얘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4 더하기 1, 루트 5가 정답이 되더라라는 거지. 답은 몇 번? 3번이 바로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쉬세요.